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PC 사연이 있었잖아요. 목동 아파트, 일시적 2주택 팔아야 할까요? 이 상담 사례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팩트체크,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만 아니었다면 일단 27평형을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를 한 후에 45평형에 실입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은 단지 혹은 그 주변 목동 신시간지 단지에 27평형을 다시 재매수하라고 조언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다시 조정지역 2주택이 되므로 신규로 취득하는 27평형의 취득세로 8%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액수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고 45평형에 대한 추가 취득세 5%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크진 않고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으로 집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지만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PC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목동에 다시 집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다른 비슷한 급지에 사면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목동과 비슷한 혹은 보다 상급지의 경우 거의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투자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하급지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목동을 팔고 다시 추가로 재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방법은 제가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5년 재당첨 제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7년 8.1 대책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하는 그 8.1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5년 재당첨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기 과열 지구 내에 2개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집이 먼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어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나머지,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이 5년 이내에 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 이때는 나중주택, 그러니까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된 주택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요, 현금으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PC 부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27평형과 45평형이 각각 다른 단지를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먼저 재건축이 되고 5년 이내에 다른 단지가 재건축이 된다면 나중에 진행되는 집은 현금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흘러 사업이 가시화될수록 현금 청산이라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의 진행 과정을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이 바뀌고 규제가 완화되어서 5년 규제가 없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풀리기 전까지는 이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PC가 저한테 보내온 그 상담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부부 공동명의로 그 45평형, 27평형 두 개가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담이 크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개별 과세이고요, 보유한 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조정지역에서 각각 한 채씩 단독명의로 보유했을 때보다 공동명의로 보유했을 때의 세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되면 남편도 두 채, 아내도 두 채를 소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PC 부부처럼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단독명의로 각각 한 채씩 보유하는 것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27평형도 부부 공동명의, 그 다음에 45평형도 부부 공동명의, 이렇게 두 주택을 다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분을 보면 45평형도 그 PC 남편 0.5, PC 0.5
이렇게 돼 있겠죠. 반만. 그리고 27평형도 PC 남편 0.5, 그 다음에 PC 0.5 이렇게 반반씩 돼 있겠죠. 50대 50. 그런데요, 이 세법이 재밌는 게 뭐냐면 0.5 더하기 0.5는 1, 0.5 더하기 0.5는 1이겠죠. 이게 맞는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0.5 더하기 0.5는 1이 아니라 2입니다. 그래서 PC 남편도 2주택, 그 다음에 PC도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로 두 채를 갖고 있지만 세법으로 보면 특히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0.5 더하기 0.5는 2이기 때문에 각각 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누진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누진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의 덩어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양도 차익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게 단독명의일 때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해가지고요, 양도 차익을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쪼개놓으면요, 세율이 확 낮아져요. 24%로요. 그래서 1억일 때는 35%인데 5천만원씩 두 개로 나눠 놓으니까 같은 1억이지만 세율 자체는, 적용받는 세율 자체는 24%로 내려가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덩어리를 나누는 게 좋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은요,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절세 투자, 어떤 거에 투자를 할지 물건을 선정하고 또 실천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또 중요한 건 세금, 절세를 할 수 있는 세금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공부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세세하게 뭐 세율이 뭐 몇 퍼센트다,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뭐 암기하시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큰 틀은 어느 정도 윤곽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신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세금도,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굉장히 많잖아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 그 관련된 세금이 또 각각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한테 필요한 세금, 또 자기가 지금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부분만 이제 찾아서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율 자체도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매번 바뀔 때마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금은요, 항상 뭐, 특히 명의도 그래요. 그 종부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각각의 득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부세에서는 뭐,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한데, 이것도 1주택일 때는 부부 공동명의도 뭐 불리한 건 없어요. 근데 2주택 이상 우리는 다주택 포지션을 갈 것이다. 그러면 또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 세금은 이럴 때는 이게 유리하고 이럴 때는 이게 뭐 불리해지고 이런 경우가 변수가 워낙 다양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늘 해보시고 또 늘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서요, 본인한테 유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테크, 세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동산 아저씨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